상한도 클래스 2교시 JTBC 엔터뉴스팀 황소영 기자와 계속 함께할 예정이고요. 연예 뉴스 기자를 위협하는 상클 공인 연예계 전문가 이도성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협감이 좀 느껴지십니까? 노리고 있습니다. 연예인 뉴스팀 노리고 있습니다. 전혀 안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여러분의 참여가 풍성한 상클 2교시를 만듭니다. 네. 제가 지금 바로 유튜브에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의 댓글을 그때그때 확인을 할 거예요. 네.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저희 상클 인스타그램 JTBC _상클 계정도 많이 팔로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유튜브 보고 있는데 우리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이라는 분은 아까 김민지 캐스터 보고 민지 누나다라고 하셨고요. 어린 누나가 보네요. 그리고 누나? 몽베베님이 아까 클로징 꽃피는 봄이 오면 BMK용 아 맞아 바뀌었죠 오늘. 네, 오늘 다시 바꿔봤습니다. 꽃. 물 좀 봄이 오면 이거 물 좀 드시라고 김기환. 아까 김기현 물 좀 드시라고. 물 먹고 봄바람이 날리 할수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노래를 저렇게 부르셔가지고. 네. 본론으로. 팬텀싱어 지원하셨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전혀 안 하지 말고. 아니 복면가왕이라도 잡았어야 나중에. 되는데. 복면은 다른 데군요. 공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자,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유아인님 소식이 아, 이 사실은 연일 나오는데 맞아요. 계속 새롭게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네, 계속 나오고 있죠. 아니 그 대마에 이어서 그러니까 프로포폴 대마에 대마? 이어서 제3의 마약 성분 검출됐다 소식까지 저희가 다뤘는데 그 마약 종류가 무려 네, 코카인과 네, 케타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되게 센 거잖아요. 그게. 네, 굉장히 세죠. 사실 좀 충격적이긴 했었어요. 네. 제3의 마약까지 나오면서 네. 그래서 최소 이제 4가지 약물을 투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유. 그래서 국과수 정밀 검정 결과 이제 이 2가지가 나왔는데 코카인은 마약류입니다. 그래서 뇌 도파민 활성을 이제 크게 증가시켜서 약 효과가 있는 동안에는 쾌감과 집중력, 창의성과 삶의 의욕을 굉장히 솟아나게 하지만 계속 복용을 하게 되면 수면 장애, 인성 장애 등 이제 정신적 장애가 생기고요. 아하. 체중 저하나 이제 폭력, 반사회적 행동이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벌레가 피부 위에 이제 지나다니는 듯한 그런 예. 환각이나 허물. 그래서 막 엄청 긁어서 막 피나고 그런다면서요. 맞아요. 이런 거 왜 영화나 이런 소재에서 맞아요.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막 긁는 네. 거군요. 네. 벌레가 영화에서. 그 증상 이름이 있더라고요. 벌레 기어다니는 느낌. 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고 사실 케타민도 이게 오남용으로 우려가 있어서 2006년부터 마약류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포폴과 함께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방금 또 이제 프로포폴 얘기하셨는데 이게 또 2021년에 뭐 73차례 거쳐서 프로포폴을 뭐 엄청 많이 처방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상에 올랐는데 이게 뭐 소속사 측에서는 뭐 바늘 공포증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주사 공포증이 있는 사람, 바늘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또 주사를 맞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사실 이제 그런 바늘 공포증이 있으니까 좀 아픔을 과대 포장해서 나 너무 아프다 해서 이제 수면 마취를 유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병원장이 너무 많이 수면 마취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병원을 옮겨 다니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의를 드는 듯한 메시지가 또 공개돼서 파장이 일었었는데요. 네. 유아인 씨 소속사 측은 평소에 피부 질환을 알아온 탓에 바늘 공포증이 있어서 수면 마취를 한 거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다른 주사를 맞을 때 그게 무서우니까. 많이 맞는 게 그쵸. 무서우니까 많이 그냥 맞는 차라리 게 한 번 무서우니까. 수면 마취해서 한 번에 모르는 그러니까. 상태에서 이제 맞는 거니까 그건 괜찮았던 거죠. 근데 수면 마취를 해야 하는 과정도 사실 바늘이 주사를 찔러야 들어가는 거 되는 아닌가요? 거잖아요. 한 번 찌르겠다. 그렇네요. 이게 또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뭐 조금 있으면 뭐 소환 조사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최근에 뭐 압수수색도 했다면서요? 네, 어제 압수수색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2곳의 자택을 이제 압수수색을 했고 네. 거기서 이제 증거 물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증거 물품에 대해서는 경찰 측에서 밝히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이제 곧 소환 조사가 이뤄질 예정인데 아마 내주쯤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간에는 14일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아직 경찰 측에서는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 그 출연했던 작품이 워낙 많고 그다음에 아직 개봉이 안 된 출연작들도 많기 때문에 이미 뭐 제작진은 다 꾸려져 있고 이미 뭐 거의 완성 단계인 작품도 있고 그래서 막 간간히 거기 같이 출연했던 뭐 어떤 배우가 이런 서운함을 토로했다 이런 맞아요. 보도도 나왔는데 그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2 이것도 유아인 씨가 출연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대신 이제 배우 김성철 씨가 합류하기로 했다고요. 네, 사실 이제 지옥2는 이제 찍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리고 지옥2 같은 경우에는 유아인 씨 중심으로 스토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 역할이 그래요. 꼭 필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 측은 이제 작년에 영화 올빼미로 주목을 받았던 배우죠. 김성철 씨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일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 이제 김성철 씨가 맡는 역할이 정진수라는 역할입니다. 네, 예. 의장. 시즌 1에서 유아인 씨가 맡았던 역할이에요. 아. 그래서 이 역할이 없을 수 없다라고 판단한 제작진은 김성철 씨로 유아인 씨의 빈자리를 대신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촬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성철 씨도 굉장히 좀 연기로, 멋있네요. 지금 보니까. 연기로 네. 유명한 또 한예종 그 출신이잖아요. 황금 학번. 네, 거기잖아요. 박소담 씨랑 아, 이제 같이 그 정말요? 라인입니다. 연기력은 김고은 뭐 씨, 네.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지금 우리 상크리 분들께서도 쭌쭈니님, 유아인 소식 연달아서 계속 나오는데 마약 같은 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네. 일 다신 없기를. 그리고 몽베베님께서도 힘들다고 모두 마약을 하진 않죠. 그럼요. 라고 하셨어요. 진짜 마약은 절대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그 배우 본인도 본인이지만 그 주변 뭐 다른 배우들이나 제작진 맞아요. 분들, 뭐 팬분들까지 다 이렇게 맞아요. 좀 피해를 주다 보니까 이거 파장이 큰 것 같아요. 이 그 바둑 영화 최근에 나오기로 한 바둑 영화 심지어 네. 예고편까지 공개가 돼서 그래요? 개봉을 앞두고 있었는데 아이고 네. 어떡해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뭐 개봉이 어떻게 될지는 뭐 봐야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사실 음. 이 제3의 마약까지 나온 상황에서는 사실 어렵죠. 그러면은 네. 거기에 들어간 스태프들이나 뭐 어떡해요. 제작사나 다른 배우들이나 엄청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거 뭐 좀 조심스러운 말일 수 있지만 그래도 아예 개봉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그런 물론 유아인 씨가 잘못했지만 다른 배우들이나 제작진들의 수고가 있으니까 일단 개봉하고 공개를 하고 팬들의 어떤 평가를 받는 게 그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개인적으로 드네요. 추후 이 상황까지도 고려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제3의 마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넷플릭스 측에서는 공개를 하겠다라는 입장이 아. 더 강경했던 걸로 아, 알고 정말요?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제3의 마약까지 나오니까 네. 사실 이거는 미국에서도 이제 마약으로 치고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제3의 마약 부분은 그래서 이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사실 현재로서는. 그 제3의 마약이 나온 이후에 지금 여론이 거의 뭐 그 예전에 뭐 수상소감이라던가 유아인 씨가 했던 발언들을 계속 조명을 하면서 뭐 이것도 증상의 하나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마약성 이제 엮고 픽장의 얘기도 있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해요. 우리 상크리 여러분들 의견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예인 한 명이 이렇게 출연작이 묻히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일단은 다른 배우나 출연진들의 노고를 생각해서 일단 공개하고 시장에 나오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올려주시면 저희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우리 BTS의 리더 RMC가 사생활 침해를 피해를 받았어요. 그 열차 탄 뭐 그런 정보 맞아요. 공개되고 뭐 그런 게 있었죠? 네.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네. RMC의 개인정보를 무덤으로 열람한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직원 A 씨는 RMC의 코레일 회원 정보와 열차 승차권 발권 내역 등을 이제 개인정보 2019년부터 이제 3년에 걸쳐서 총 18차례 무단으로 조회를 했다고 합니다. 개인 정보에는 이제 가입 당시에 RMC의 이제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이제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코레일 측이 이제 감사한 결과 뭐 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A 씨가 이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좀 호기심을 넘어선 이건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코레일 측은 관련 업무에서 A 씨를 배제했고 직위 해제와 더불어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8차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기심일 수 있지만 조금 18차례는 조금은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러게요. 그 빅히트 뮤직 측은 뭐라고 조금 입장이 나왔나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확인 후에 이제 아티스트의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네. RMC도 직접 이제 짧게 입장을 전했는데 이 웃음 이모티콘 있잖아요. 웃음 찍찍. 지금 나오는 거 네, 땀 나는 땀 약간 나는. 그런 거. 네, 좀 당황스럽고 이런 이제 불쾌한 심정을 약간 이제 돌려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사를 저렇게 캡처해서 네. 올린 다음에 저기 점점 네. 하셨군요. 그렇군요. 그럼 진짜 당사자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열차 타는 거를 다 네. 좌석번호를 알고 지켜보고 네. 있는 거죠. 내 전화번호 주소까지 다 알고 있으면 섬뜩할 것 그런 같아요. 정보는 또 그러니까요. 나쁜 일에 이용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RMC는 이런 피해가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해에도 뭐 지난해에도 당혹스러운 맞아. 일이 있지 않았나요? 네. 지난해에도 약간 뭐 사생활 침해를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이제 12월 29일 날 음악 프로듀서 이제 강산 씨와 함께 음악적 영감을 얻고자 1박 2일로 화엄사를 찾았었습니다. 예. 맞아요. 기억나요. 근데 당시 이제 스님과 차담을 나눴었는데 이 내용이 대대적인 보도가 이뤄진 겁니다. 맞아요. 지금 나온 사진이에요. 네. 이게 엄청나게 기사가 많이 났거든요. 어. 네.
그래서 RMC가 이와 관련돼서 이제 좋은 시간 감사했지만 기사까지 내실 줄이야라고 당황을 하면서 다음엔 다른 절로 조용히 다녀오겠다라고 당혹스러운 심정을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아우 근데 진짜 조율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저런 거 네, 공개한 그런 거군요. 거죠. 이렇게 사랑과 뭐 애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연예인의 장점도 너무 있지만 이런 면에서는 참 불편하고 힘들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우리도 좀 조심할 건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 8년 만에 개최한 일본 팬미팅을 위해서 현지에 체류하던 그룹 카라의 박규리 씨도 예. 비슷한 고통을 호소했다고. 네, 박규리 씨는 지난 1일에 SNS 이제 실시간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막 저 사람들이 계속 쫓아온다. 호텔 앞에서부터 계속 쫓아왔다라면서 사생 팬들의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따라다니는. 네, 그래서 쫓아오지 마라라고 소리를 치기까지 했었는데요. 전날에도 카라 멤버인 허영지 씨의 뒤를 쫓아다닌 팬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모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박규리 씨는 저런 분들은 팬이 아니다. 굉장히 좀 짜증이 난다라고 불쾌함을 표했습니다. 카라의 다른 멤버인 강지영 씨도 진짜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 조심해. 멤버들 힘들게 하지 마라는 경고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카라는 일본에서 15주년 기념 팬미팅을 위해서 이제 현지 팬들과 만나고 있었는데요.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부 팬들 때문에 좀 아쉬움을 자아내는 지점이었습니다. 네. 그 예전에 무슨 공항에서도 뭐 팬들에게 그 공항 정보, 그러니까 그 항공기 탑승 정보를 맞아요. 넘기는 그런 사건도 맞아요. 있었죠. 있어서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오늘 RMC가 그 KTX 타는 거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일본 현지에서 사생 팬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도 위축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네, 좀 아니 심각하네요. 사실은 그 타지고 그리고 또 여성이고 그래서 더 두려움이나 공포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카라 박규리 씨 같은 경우에. 네. 이런 좀 팬 문화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들? 당연히 나쁜 거죠. 예전에 사실 이런 문화가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사실 뭐 H.O.T, 잭스키스로 대표되는 1세대 아이돌 때부터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막 자신의 속옷을 막 훔쳐가고. 그러니까 훔쳐가고. 가수의 속옷 훔쳐하고 자신의 선물하고 뭐 아. 피 묻은 것도 막 하고 심지어 그 슈퍼주니어나 뭐 엑소는 심지어 그런 일도 겪었다고 하잖아요. 숙소에 누가 왔다 가는 거. 맞아요. 맞아. 네, 그래서 막 자기들만 알 수 있는 표식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뭐 끊어져 있거나 기억나요, 누군가 기억나요. 왔다가 그런 식으로 사실 이게 다 범죄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랑이라고 그리고 애정이라고 포장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영화 개봉 관련해서 이렇게 의견을 좀 올려주시고 계신데 뭐 대부분 조금 어려운 문제네요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근신해야죠 야인시대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개봉 못하면 위약금 물어야 되냐 후왕님께서 이렇게 좀 질문도 주셨고 했는데 물겠죠? 개봉 못하면. 뭐 그런 계약 조건이 있겠죠. 그런 계약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광고계도 그렇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석 기자님 이 아닌데 황소영. 황소영 네. 쭈쭈님 박정석 기자님 지난주 못했던 2주치 상클 뿜뿜 소식 전달 중 감사합니다. 황소영 기자님입니다. 기자님 기억해 주세요. 틀렸습니다. 자, 다음 소식 이동훈 기자 진행해 주시죠. 네, 이거 흥행 거둔 최근에 흥행 거둔 드라마 관련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요즘 흥행에 성공한 드라마 배우들 때문에 우리 황 기자님이 더불어 바쁘셨다고요? 네, 주말극이 양쪽으로 쌍끌이 크게 흥행이 됐어요. 쌍끌이? 네. 쌍클? 그래서 JTBC 최근에 이제 종영한 대행사. 저 맞아요. 재밌게 봤어요. 네. 그리고 TVN의 일타 스캔들. 네, 굉장히 크게 두 작품 인기 다 많았죠. 잘 돼가지고요. 두 작품의 주역들과 만나고 왔습니다. 누구 네. 만나셨어요? 그래서 배우 이부용 씨랑 어. 조성아 씨 만났고요. 고아인 상무님, 상무님. 네, 고아인 상무님 만나고 최창수 왔고. 상무님이랑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일타 스캔들 전도연 배우님이랑 네, 정경호 배우님 그리고 이채민 배우님 이렇게 만났죠. 야, 다 만났죠. 아니 그 정경호 씨가 그 전도연 씨를 이렇게 침대에서 이제 가지 못하게 이렇게 안고 있는 장면이 엄청 화제가 됐어요. 엄청 화제됐죠. 그래서 전도연 씨를 사람들이 댓글로 좋겠다. 그 수영 씨는 매일 저런 거 누리고 살 수 있게. 연인이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 제가 그걸 보면서 수영 씨는 정말 좋겠다. 이러면서 봤어요. 와, 그러니까 찐 팬심이다. 정말 팬심이다. 아니 제가 죄송한데 옆에서 진짜 우아하는 게 진짜 진심이 느껴진 표정이어서 너무 웃겼습니다. 아무튼 근데 우리 일단 캔들 만나서 그래서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만나서 문제 어떤 얘기를 한 거예요? 우선 이제 전도연 씨 같은 경우는 사실 17년 만에 로코였잖아요. 굉장히 좀 이제 밝은 캐릭터를 한 것 자체가 오랜만입니다. 네. 원래 되게 다크하고 좀 약간 어둡고 뭐 이런 캐릭터를 많이 하셨었는데
이 밝은 캐릭터를 하니까 사람이 확실히 그 본인의 본연의 모습이 그대로 나왔다. 지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네. 남행선이 너다 이렇게 이제 남행선, 표현을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작품이 어쨌든 잘 됐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작품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전도연 씨가 이제 한국 나이로는 이제 50이 넘었어요. 진짜요? 벌써 네, 됐네요? 50이 됐죠. 그러다 근데 보니까 아무래도 하긴.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근데 로코를 너무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사람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뭐 약간 일부 좀 좋지 않은 시선들이 있었어요. 뭐 어때요? 나이에 대한 좀 선입견? 뭐 어때요? 네, 전도연 씨가 진짜 시원하게 얘기한 게 아니 로코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맞아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사랑은 끝이 없죠. 사랑은 나이 상관없죠. 그래서 전 그렇게 너무 얘기하면서 멋있다. 굉장히 이번에 좀 자신감도 얻고 굉장히 이렇게 스스로 뿌듯함을 많이 얻었다고 굉장히 이렇게 되게 사랑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좀 기억에 남았던 게 그 왜 술 취해서 정경호 씨를 업고 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전도연 씨가. 근데 사실 정경호 씨가 엄청 병양미와 하찮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엄청 네, 마르셨잖아요. 말하셨죠. 근데 전도연 씨는 그걸 보고 아 내가 쉽게 뭐 업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처음에. 네네네. 근데 딱 정작 업으니까 남자는 남자였다면서 무거웠다고. 업을 수 없었대요. 어. 통뼈가 통뼈가 보기보다 무겁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뒷모습이 대역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진짜요? 저 몰랐어요. 대역이었다고 해요. 단독 정경호 씨 통뼈 추정돼. 저는 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네. 열심히 업으시고요. 자, 우리 그럼 정경호 씨 이야기 맞아요. 드죠. 정경호 씨는 어땠어요? 정경호 씨는 전도연 씨랑 호흡을 맞춘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기쁘고 그 감격에 겨워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본인의 작품 중에 제일 흥행에 성공한 최고 작품이거든요. 그랬나요? 원래 네. 흥행작이 많은 근데 것 같아요. 많잖아요. 많은데. 근데 슬기로운 의사생활보다 일타 스캔들이 시청률이 더 잘 나왔습니다. 진짜요? 네. 스리생보다도 잘 나왔어요? 네, 더 잘 나왔죠. 저는 사실 예전에 정경호 씨 그대 웃어요라는 드라마 봤어요. 아세요? 아니요, 그걸 몰라요. 아시나요? 저 몰라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본 거여가지고 그때 그 무슨 그때부터 드라마예요? 팬이어가지고 제가. 우리 전 그- 무정도시. 무정도시. 네, 맞아요. JTBC에 그것도 몰라요. 나온 무정도시. 완전 JTBC 멋있었어요. 겁니다. 아유. 김행건님 JTBC 거예요. 네. 우리 일타 스캔들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 신인 배우 이채민 씨인가? 네. 아, 예. 네, 뮤직뱅크 MC이기도 해요. 네. 이채민 맞아요. 씨가. 근데 굉장히 좀 신인 배우의 페이가 느껴졌는데 사실 이분은 사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굉장히 좀 어려워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선생님들이 이렇게 뭐 발표 같은 걸 시켜도 식은땀이 날 정도로 진땀이 날 정도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는 타입이었는데 배우를 하면서 되게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생방까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이제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제 지난주에 휴가 갔다 왔잖아요. 그중에 한 친구가 이분을 굉장히 사랑해가지고 정말 여행 다니는 내내 보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 잠깐만 죄송한데 아까 정면샷 까만색 배경의 프로필 샷이 첫 번째 나온 거. 약간 이두성 기자랑 닮았어요. 아, 진짜? 이거 팬 여러분들 이거 너무 죄송한데 지능형 안티 아닙니까? 피디님 이거? 혹시 이거 이분할 됩니까? 야. 피디님? 이건 너무 지능형 아니 근데 안티다. 진짜 비슷해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저 이제 포즈 좀 그리고 어. 손 주먹 해주세요. 비슷해. 이거랑 이거랑 이 사진이랑 이거랑 기자. 이거랑. 안 비슷해요? 이거를 너무 먹이시네요, 지금. 자, 그 실력을 왜 듣게 하시려고 또. 가요 갱커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 대행사 보는 게 대행사라고 했었잖아요. 네. 우리 대행사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넘어가시죠. 진짜 안 닮았나? 닮았는데. 네. 대행사 얘기도 이보영 씨 만나봤잖아요. 네. 네, 이보영 씨 고아인 상무님, 네, 그쵸. 고아인 대표님이 되셨죠. 저 대표. 너무 매력적이었고 드라마 보면서도 팬이었는데 실제로 만나니까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네, 밝고 미소도 웃음도 많고. 그래서 오히려 기자들한테 아니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어둡고 사연 많은 캐릭터만 들어오냐. 그래서 저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 사연 많게 생겼냐. 그래서 우리가 말은 못하고 대답을 못 하셨군요. 거기 취재진들 네 사연 확인할 것 같았는데 네. 그래서 로맨틱 코미디를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그래서 나 사연 많게 생긴 사람 아니다. 난 되게 밝은 사람이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로코 도전에 대한 의지를 뿜뿜 했었습니다.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그 너의 목소리가 들려요. 네, 너무 그쵸. 그것도 그렇고 뭐 뭐요? 항상
너의 목소리가 너목 보여였군요. 드린가요? 너무 드립니다. 너목보는 예능. 네. 얘는 아. 너의 목소리가 들려. 근데 진짜 항상 사연이 많은 역할을 하셨던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연 없으면 또 노사연 씨니까 노사연. 이분은 예스 사연. 아니 그러면- 근데 저는 그때 대행사 이야기 우리가 상클에서 하고 나서 좀 찾아봤고 몇 번 보기도 했고 손나은 씨 너무 저는 좋아하게 됐거든요. 너무 러블리해요. 그때 대행사라고 보는 네. 게 봤어요? 아직 한 못 봤어요. 편이라도? 아직 아, 어디 못 보셨어요? 뭘 볼 수가 없어요. 요새 이게 진득하니 보기가 좀 어려운 육아 환경이라서. 지금 JTBC 그 봐야지 채널 들어가시면은 15분에 정도 아, 있기 좋습니다. 때문에. 그런 거 한번 네, 참고하겠고. 그런 걸로. 전 그 신성한 이혼도 빨리 봐야 되는데 지금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시작을 못해서. 이제 시작했잖아요. 이제 시작했어요. 1, 2위만 그러니까 했으니까. 또 출발이 좋잖아요. 네. 네, 그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아, 저는 제가 좋아하는 배우도 얘기해 주세요. 네. 조성아 씨, 아, 이 최상무. 거기서 완전 비겁하게 나오는데. 네. 근데 조성아 배우님은 되게 재치가 진짜 오. 넘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꽃중년이라는 타이틀이 왜 붙었는지. 그러니까 오. 훈훈한 외모와 너무 재치 있다. 멋있어요. 근데 너무 웃겨가지고 인터뷰 내내 너무 웃었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요? 그래서 이 최상무를 스스로가 정말 이렇게 지질한 사람이 있냐 세상에 이렇게 찌질할 수가 있냐라고 맞아요. 하시면서 그 옆에 있는 애도 찌질하다. 그래서, 아, 그 부장. 그래서 같이 찌질한 애들끼리 같이 몰려다니니 찌질할 수밖에 없다라고 아. 하면서 너무 웃겼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너무 이렇게 얘기하셔서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핸드폰 뒤에 이렇게 저희가 핸드폰 뒤를 보게 됐거든요. 네네. 우연히. 근데 딸들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딸. 아. 네, 딸이 둘인데 어. 서로 아빠 핸드폰 위에 붙이려고. 오, 너무 귀엽다. 진짜요? 네, 그래서 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아빠더라고요. 귀엽네요. 너무 귀엽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앵커처럼 네, 딸들의 지금 사랑을 받는. 딸 둘의 아빠로서 조성아 씨 한번 상클 나와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그러면 빠르게 네. 그 댓글 좀 할게요. 네, 조금만. 네. 네. 조성아 악역은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와 닮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혀 공감이 안 가는데. 저기 이분아요. 이거. 아유.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 이 중요한 컷 오늘 닮았어요. 안경 한번 벗어보시면 안 돼요? 자, 진짜 닮았어. 있다 봐봐요. 이채민. 있다 진짜 닮았어. 야, 이렇게 상클의 조직적으로 저를 이렇게 안티를 만드시려고. 오늘 있다 귀가 있어. 빨개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방까지 포함해서 오늘 이게 제일 재밌어요. 오늘 제가 한 번 했다. 여러분 저희 상클 2교시로 인증샷 찍어서 샵 JTBC 샵 상암동 클래스 인증샷 남겨주셔도 되거든요. 자 이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또예요?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인증샷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또 있어요? 알겠습니다. 뭐라도 해야죠. 이렇게 봐주신다면. 자 여러분 찍어주세요. 올려주세요. 영화 관람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드리죠. 자, 상클 2교시는 매주 월수금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함께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인사해 오늘도 상클하세요. 이채민님 나와주세요. 이채민님 나와주세요.